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이 제도의 목적이 뭐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신체 활동을 지원해주거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줘서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그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보험자와 가입자 국가고시 잘 나오죠? 보험자가 뭐죠? 보험료를 받아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가입자는요, 돈을 냈으니까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가 가입자예요. 국민이 가입자, 우리들이 가입자고요. 그 돈을 내어주는 자, 공단이 보험자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 6글자가 안 외워지시면요. 공단만 기억하세요.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한다.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그 안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따로 내지는 않거든요. 그 표현을 통합 징수한다라고 말하고요. 하지만 운영은 별도로 한다. 별도로 돈을 관리한다. 별도 운영한다, 별도 회계한다, 독립 회계한다 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돈은 통합 징수해서 받아가고 운영은 별도로 한다, 별도로 회계를 한다, 각각 딴주머니 찬다, 또 독립적인 회계를 한다 라는 표현 기억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요거 새로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업은 누가 하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가 누구냐? 공단이다. 가입자가 누구냐? 국민이다. 아시겠죠? 노인장기요양급여 이 서비스의 대상자이냐 아니냐 이 문제 잘 나오죠?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해야 되고요.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됩니다. 병원 있는데 건강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65세 미만 거동 불편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하지만 65세 미만은요, 질병명을 봐요. 노인성 질병일 때만 줍니다. 65세 이상은요, 질병명을 안 봐요. 노인성 질병 아니어도 되거든요. 이미 65세 이상은 노인이잖아요. 노인성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뇌혈관 질환, 혈관성 치매, 뇌출혈, 뇌경색 요런 것들이 다 뇌혈관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은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미 병원에서 공단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퇴원한 후에 가능하다라는 거.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인 사람은 아닌 사람은 이런 문제 나오죠. 뇌경색으로 노인성 질병이야? 그럼 나이가 상관이 없어. 어떨 때?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 안 될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뇌경색으로 일단 오케이. 거동이 불편한 그래? 50대 여성 나이 안 보니까 되는 겁니다. 파킨슨으로 노인성 질병이네. 나이 상관없겠네. 거동이 불편한 40세 여성. 교통사고로 노인성 질병이 아니네. 그러면 65세가 넘어야겠네. 요거 알고 가셔야 돼요. 신체활동이 어려운 67세 여성. 또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네. 65세 넘어야겠네. 70세 남성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뇌경색으로 노인성 질환이야. 일상생활이 어려워. 그러면 나이 상관없겠네. 50세 남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은요. 질병명 안 보고 거동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면 주는 거고요. 65세가 안 되더라도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안 되고 일상생활이 불편하면은요.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등급을 판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지만 이게 다 공단이에요. 공단.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한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볼게요. 일단 신청을 하면은요. 그 공단에서 직원이 방문합니다. 이 직원들은요. 사회복지사 간호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의사소견서 제출하세요 하거든요. 의사소견서 제출하고 그러면 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급을 판정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신청.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해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공단에서는요, 그 대상자 집으로 방문을 해요. 쉬운 2개의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뭐 거동은 가능하세요? 혼자 세수하고 양치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1차 판정, 방문 조사 결과 집어넣고요. 의사소견서 제출하세요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조사 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자료들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해요. 이게 바로 다 공단 안에 있는 거죠.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문제, 최종 등급을 판정하는 곳은 등급판정위원회이다. 이거 다 공단이에요, 공단.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완료됩니다. 30일 이내에 완료된다. 등급판정위원회가 뭐냐? 공단에 있는 회의기구이다. 등급을 판정하는 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한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공단에 제출한다. 이런 표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자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을 받죠.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후에 비용은 어디다 청구하죠? 공단에다 청구합니다.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할 수 있는 자, 신청 가능자는요. 본인도 되고요. 본인이 불편하면 가족이 보통 많이 하죠.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 밖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가 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초 판정 시 2년으로 한다. 그냥 2년마다 한다라고 기억하세요. 근데 2년 후에 했는데 등급이 똑같이 나왔어. 그랬을 때는요.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2년마다, 그러니까 계속 2년마다 하는 거고요. 2, 3, 4등급이야. 2년 후에 했는데 또 2, 3, 4등급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2년이 아니라 3년 후에 하는 거예요. 1등급은요. 처음에 2년 후에 하고 그 다음에 1등급 다시 나왔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4년 후에 하는 것입니다. 이 텀이에요, 텀. 등급 판정 결과 점수에 따른 등급.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오긴 나오거든요. 장기요양 1등급은요. 95점 이상이면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은요.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면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은요.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은요.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5등급은요.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경증 치매가 5등급에 해당되고요. 인지지원 등급만 미만입니다. 45점 미만. 이거 어떻게 암기할까요?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실례합니다. 키가 몇 cm 정도 되세요? 저 195cm인데요. 1등급은요. 95점 이상입니다. 키 195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발 사이즈는요. 275mm입니다. 2등급은요. 75점 이상입니다. 이렇게 키와 발 사이즈로 1, 2등급 가고요. 들고 계신 농구공의 각도는요. 360도입니다. 3등급은요. 60점 이상입니다. 이렇게 1, 2, 3등급의 점수를 암기해 볼게요. 1등급 키 195, 95점 이상이죠. 2등급 발 사이즈 275, 75점 이상이죠. 3등급 공의 각도 360도, 60점 이상이죠. 이렇게 1, 2, 3등급을 기억하고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451-545입니다. 451-545입니다. 4등급은요. 51, 51점 이상. 5등급은요. 45, 45점 이상이에요. 미만인 거, 45점 미만인 거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이렇게 점수로 등급 암기해 볼게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이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이냐. 이건 어떻게 암기했을까요? 전일진입니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은요. 1등급이에요. 이렇게 연결했고요. 이상하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이고요. 저에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3분. 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입니다. 이렇게 연결했고요. 저에게 사정이 있거든요. 사정. 일정 부분 도움 필요한 자 4등급입니다. 이렇게 연결해도 좋아요. 점수만 나와도 맞출 수는 있다. 만약에 60점 이상이면서 하면은요. 공의 각도 360도. 3등급이지. 이렇게 가시고요. 장기요양 등급. 이의제기는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또 갱신은 한 달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거.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한다.
판정 결과 통보,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한다. 수급자가 누구예요? 신청한 자, 대상자죠.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전체적인 재원, 돈이 있어야 국민에게 혜택을 줄 거 아니에요. 보험료, 공단에서 가지고 있죠. 본인 부담금, 개인들이 내는 거죠. 국가 지원, 나라의 조세로 20% 지원해 줍니다. 장기 요양보험 재원 조달, 보험료에서 60에서 65% 공단에서 내고 있고요. 또 국가 지원, 나라에서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또 본인 부담금 15에서 20%예요. 재가급여를 간다면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을 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통합징수, 하지만 별도 회계, 독립회계를 한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15에서 20%에서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거의 반을 혜택을 줍니다. 40에서 60%를 경감해 준다. 하지만 기초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아예 없어요. 기초수급권자, 돈이 없는 사람이죠. 본인 부담금이 없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은요, 10%만 부담합니다. 장기 요양기관 서비스 절차. 만약에 요양원을 저희 엄마가 가려고 해요. 그러면 서비스 신청 및 방문 상담, 요양원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합니다. 서비스 어떤 거 해주실 거예요?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요. 서비스 제공을 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순서가 되겠는데, 계획 다음에 계약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세요. 계획을 먼저 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장기요양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인정서에는요,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급, 그리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나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요, 장기요양급여, 이 서비스 받지 못해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데이케어 센터든 요양원이든 이용을 하려면은요, 총 한도액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야 되는 본인 부담률을 알아야 되죠.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용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인정서는요, 일단 등급을 줄게. 서비스 요렇게 받을 수 있어. 유효기간은 2년이야. 이게 인정서고요. 네 총 본인 부담금과 얼마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종류나 횟수에 대해서 나와 있어. 이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서, 이용계획서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볼게요. 노인 복지시설, 재가급여에는요, 방방주단,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의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공이 있어요. 재가급여는요, 집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있을 채, 집가,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가 있죠. 방문 요양은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해줘요. 방문 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이다. 주야간 보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해줘요. 아침에 한 9시에 가서 저녁 5시에 끝나죠. 데이케어 센터에서 그 차 타고 출근하고 그 차 타고 집에 와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수급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한다. 일정 시간이 아니라 며칠 이렇게 맡기는 거는요, 단기 보호입니다. 근데 왜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야? 한 달은 30일이에요. 이 중에서 9일 이내로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남은 20며칠은 집에 있겠죠? 그래서 재가급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 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들이 출장 갔거나 해외를 나갔거나 이럴 때 노인을 돌보기 어렵다면은 단기 보호 기간에 일정 기간 부모님을 입소시키죠. 그래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단기 보호예요. 국가고시에서 일정 시간 하면은요, 주야간 보호를 선택하시고요. 일정 기간 하면은요, 이 기간의 기를 빼서 단기 보호로 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거 있죠.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 방문 간호는요, 재가급여의 종류이지만 노인복지시설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어떤 것을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방문 간호가 되겠어요.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 간호사는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방문 간호조무사는요 3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 급여, 시설 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시설로 가는 거예요. 장점은요,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의료시설급여 2가지, 이거 중요하죠.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다. 규모로 나뉩니다. 입소자를 5명에서 9명까지만 받는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공생이에요. 친숙한 주거 역경과 급식을 제공한다. 노인 요양시설은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이냐, 공동생활가정이냐, 이건데요. 노인 요양, 이 4글자가 중요해요. 노인 요양이 아니라 그냥 노인 공동생활가정 하면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됩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가 9명 이하이면서 하면은 공생 가시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면서 하면은 시설로 가셔야 돼요.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요. 특별 현금급여, 특별히 현금을 지급한다. 재가급여도 안 돼, 시설급여도 안 돼. 이때 비비비,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가족 요양비,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방문 요양에 해당하는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이 가족 요양비죠. 어떨 때 도서, 벽지, 이런 섬, 장기요양 기간이 너무 부족해, 요양보호사도 부족해, 이런 데 거주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 가족 요양비를 받을 수가 있다.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또는 신체, 정신, 성격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장기 요양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요, 가족 요양비를 제공한다 이거죠.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패스할게요.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요양원이야, 데이케어 센터야, 공단에다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